안녕하세요. 저는 일잘러 장PM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코드 관련 크리에이터 장병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에어테이블이라는 툴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에어테이블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스프레드시트의 장점을 차용한 노코드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식 노동자들이 스프레드시트를 가지고 대부분 업무를 할 정도로 굉장히 유용한 업무 툴이잖아요. 이 스프레드시트의 장점을 차용해서 가져온 굉장히 쉬운 데이터베이스가 에어테이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를 왜 써야 될까를 엑셀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에어테이블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다 보니까 엑셀과 다르게 데이터 저장을 반드시 일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필드, 열이라고 한 그 필드의 속성을 정리해주고 그 한 열에는 동일한 속성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에어테이블은 반드시 그 피봇이 돌아가는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되도록 강제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엑셀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좌석 배치도도 그릴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포맷을 입력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열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축약해서 표현해 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에어테이블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에어테이블은 분석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강제해서 이걸 가지고 분석하거나 자동화할 때 오히려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 열의 이런 속성 값을 정의하고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갈지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그 관련된 값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엑셀이나 뭐 심지어 구글 시트 경우에도 그 사일로 현상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의 그 데이터 소스가 아니고 여러 그 데이터 소스로 분산돼서 저장되기 쉬운데 이제 에어테이블은 반드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모이도록 하고 데이터는 각 속성별로 테이블에 저장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 관리에 좀 더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에어테이블의 기능이 바로 뷰라는 기능인데요. 이 하나의 테이블을 각 이해관계자별로 다르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은 뭐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이메일과 전화번호 필드를 숨긴다든지 아니면 전체 데이터 셋 중에서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특정 레코드만 제한해서 필터링해서 공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되고요. 뭐 이런 갤러리 뷰, 퍼널 뷰, 캘린더 뷰, 이런 간트 차트 뷰 같이 뷰의 형태도 바꿔가지고 각 뷰를 보는 사람이 데이터를 가장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그 보이는 방식을 다르게 세팅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그 구글 시트보다 협업에서 유리한 측면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어테이블은 노코드 데이터베이스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런 툴들이 이제 에어테이블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노코드 빌더고요. 그리고 제피어라는 자동화 툴을 이용했을 때 에어테이블은 찰떡같이 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화나 제품화에 있어서도 에어테이블이 구글 시트나 엑셀보다 더 나은 대안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스프레드시트처럼 쉽게 데이터 저장 및 조작이 가능하다는 스프레드시트의 장점을 차용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걸 이용하면 구글 시트보다 좀 더 데이터 저장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자동화 등의 어떤 고급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 협업할 때도 장점이 많다. 그래서 이제 구글 시트로만 작업하기보다는 에어테이블을 썼을 때 더 딥하게 그리고 각 회사의 워크플로우에 최적화된 형태로 협업을 하고 업무를 구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유스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요. 뭐 이런 거 자산관리 차원에서 이런 거 정리해 놨는데요. 뭐 이건 엑셀로도 할 수 있지만 에어테이블이 이런 게 좀 이뻐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리서치할 때 이런 썸네일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런 것들 뭐 제품 리스트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표로 심심하게 보여주는 것보다 이런 갤러리 뷰로 만들면 되게 이쁘고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예쁜 엑셀 같은 느낌으로 또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있었던 블라인드에서는 에어테이블로 만든 뭐 이런 정보들을 홈페이지에 인베드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로도 운영을 했었고요. 이렇게 하면은 외부에 딱 공개 가능한 데이터만 공유해 줄 수 있고 실시간으로 이게 바로 업데이트가 되니까 뭐 엑셀이나 구글 시트 대비해서 좀 더 예쁘고 편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뷰를 각 니즈에 맞춰서 최적화할 수 있는데 큰 목표와 그 하위의 상세 테스트 같은 것들을 이렇게 구조화해 가지고 그걸 간트 차트로 그려서 요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해야 된다, 어떤 하위 업무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간트 차트를 그릴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다른 협업 툴에서는 안 되는 에어테이블만의 협업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게 개인적으로 협업할 때 굉장히 편리했었어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목표가 있을 때 하위 태스크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생성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하면은 이 태스크가
뭐 이 템플릿에 맞춰서 자동으로 생성되게 이런 식으로 자동화를 세팅하기도 굉장히 용이를 합니다. 그리고 뭐 요거 캘린더 뷰 형태로 제가 어떻게 컨텐츠를 제작해서 발행할지 제 일정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제 그 워크플로우를 구조화하고 한눈에 보고 자동화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에어테이블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에어테이블을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만족도 높게 사용하는 부분은 이런 CRM 목적으로 활용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노코드 강의를 하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고객들이 제 강의를 신청하거나 사전 예약을 해주면은 제가 세팅한 시나리오대로 적합한 이메일과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되게 그렇게 에어테이블 상에서 세팅해 놨거든요. 이런 고객 관리를 이제 제 니즈에 맞춰서 아주 디테일하게 자동화할 수 있고 구조화할 수 있는 것도 에어테이블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노코드 캠프라는 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뭐 제 강의 관련된 거나 제 자산 관련된 정보들은 이렇게 데이터 형태로 에어테이블에 저장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제피어랑 에어테이블 오토메이션 기능을 같이 사용해서 고객 관리 자동화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또 시각화해서 차트로 그려주는 이런 대시보드 기능, 에어테이블 상에서는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데 이런 기능까지 에어테이블에서 제공하고 있어서 이런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업무를 체계화하고 자동화하고 그걸 시각화하는데 에어테이블만한 툴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테이블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생산성을 좀 높여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하는 영상을 가볍게 찍어봤습니다.